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대전 지역 평가원 지역에 응시한 합격자입니다. 먼저 저는 초수 같은 재수 올인으로 3등으로 합격을 하였고요. 이 합격 수기와 제 영상이 초등특수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1차 시험에서 68점으로 컷에서 플러스 10점을 받았고요. 2차에서는 91점, 총 성적으로는 커플 7.8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거주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특수교육학 직강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까지는 매주 주말 오전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8월까지는 주 1, 2회 주짓수를 하면서 체력을 길렀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9월에는 주 3회 정도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공부 스타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장의존적인 공부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공부 의지가 잘 생기지 않고 쉽게 늘어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일 짝스터디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매일 아침 8시, 저녁 11시에 스터디 일정을 정해 놓아서 저에게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직강을 수강했는데요. 이제 초등특수 같은 경우 초등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 인강을 들으면 대략적으로 700개가 넘는 인강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수 때 막대한 양의 인강을 혼자 들으려니까 계속 밀렸던 기억이 있어서 재수 때는 과감하게 노량진에 올라와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낮잠이 필수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낮잠을 자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곤 했지만 이런 저의 성향을 인지한 후부터는 낮잠을 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후 공부에 더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성실하지만 낮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성실한 편이어서 아침 8시에 스터디 카페도 잘 갔고 밤 11시 12시 넘어서 집에 가는 루틴을 생활화했고 그 데이 오프 없이 1년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는 있는데 중간에 딴짓을 많이 하여서 순공 시간은 적은 타입에 속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내용 이해 및 자료 제작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어서 제가 스스로 자료를 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수정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작하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강사 선택입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은 서진 강사님, 초등교육과정은 백구팀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선택입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은 서진 강사님,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은 백구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먼저 서진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유초 전문반 관리를 실시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등특수 임용 시험은 초등교육과정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출제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초특과 중특을 분리하는 서진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특수에 꼭 필요한 내용에 더 집중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과목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 시 백구팀을 선택한 이유는 대다수의 일반 초등교육과 학생들과 초등특수 학생들이 듣는 강의여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포인트입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는 공부 시작 전 1년 계획 세우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임용고시는 장기전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지만 꼭 1월과 2월 이내에 자신만의 1년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금이나 서진 카페에서 다양한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고 세운 나만의 공부 계획이 1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 동안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1년 공부 계획표인데요. 여기 처음을 보시면 저희가 임용을 공부하는 동안 공부해야 되는 다양한 과목의 수와 그리고 1년간의 연간 공부 계획을 세워 나왔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월별로 초등교육 과정과 특수교육과 그리고 나머지 과목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세운 계획표를 계속 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강사님의 도식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임용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하위 개념을 답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도식화를 1월부터 적극 활용하여 내용을 점점 채워 나갔고, 이를 임용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닳고 닳도록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은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도식화 자료인데요. 기존에 적혀있던 도식화 틀에 맞춰서 내용을 적고, 저희가 강론 심화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내용을 추가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색깔 스티커를 통해서 기출 빈도를 표시함으로써 더 빈출된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백지 인출 빠르게 시작하기입니다. 저 또한 백지 인출에 자신이 없었는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백지 인출을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에 계속 미루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백지 인출은 내가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반기가 시작하면 꼭 백지 인출을 시작하여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용 인출보다는 도식화 틀 자체를 암기한 후 인출해 나가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도 이제 제가 실제로 스터디를 통해서 했던 백지 인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수교육학 개념을 암기한 후 백지 인출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론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암기한 후 백지 인출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학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 2월 기본이론 강의는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목금 직강을 수강하였고요. 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강을 들은 공부한 부분을 먼저 개인 공부로는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부분에 기본이론서를 읽고 도식화 내용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스터디로는 도식화 틀 자체를 빈칸 문제를 제작한 후에 스터디원과 함께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묻는 퀴즈를 제작한 후에 함께 풀곤 했습니다. 여기서 팁은 1, 2월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스터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 4인으로 구성된 스터디를 운영했지만 저는 소수 스터디가 더 잘 맞음을 깨달았고 3월부터는 모든 스터디를 짝 스터디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월에서 6월 기출분석 및 심화 강론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도 여전히 목금, 직강을 수강했고요. 개인 공부로는 해당 부분의 기본 이론서를 읽고 도식화의 여백 및 이면지에 심화 강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식화의 기출 스티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기존에 적혀있던 도식화 틀이 작성되어 있고요. 왼쪽 면에는 이제 이면지였는데 심화 강론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내용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노란색, 초등은 빨간색, 중등은 파란색 스티커를 작업해 줌으로써 초특에서 더 빈출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 때 스터디로는 한눈에 보기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한눈에 보기는 저희가 배우는 특수교육학 개념의 목차가 적혀있는 페이지인데 그 목차를 보고 해당 범위를 백지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과 함께 채점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구두 인출을 진행하였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 후에 확장하고 그 내용을 또다시 구두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 때 추천하고 싶은 팁은 직강생이라면 조이쌤의 스터디 피드백에 꼭 참여하기입니다. 각 스터디별 상황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었고 덕분에 스터디가 헤매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틀렸던 내용을 또 틀리지 않도록 반복 학습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스터디가 끝난 후 틀렸던 내용을 3문제씩 스터디원과 카톡방에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 문제는 다음 스터디 때 꼭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틀렸던 내용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반복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스터디쌤과 했던 틀린 문제 적기였는데요. 카톡방에 세 문제씩 카톡에 세 문제씩 자신이 틀린 문제를 적었고 그 내용들을 위에 목록표에 다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 목록표에 적힌 개념들만 질문함으로써 저희가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기출변형 문제 풀이 시기입니다. 이때 저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애 유형 및 개념별로 문제를 모아놓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2, 3 초등 B-2번 문제와 2, 5 중등 B-9번 문제 이렇게 비슷한 개념에 있는 문제들을 붙여놓음으로써 해당 개념을 가지고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진행된 스터디는 도식화를 기반으로 계속 내용을 구두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이 시기 때 팁은 지스쿨 현장 모의고사에 꼭 참여하기입니다. 지스쿨 현장 모의고사에 참여하면 실제 임용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가능하신다면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출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 중간에 저는 이제 10개년 기출을 회독을 했는데요. 10개년 기출 문제를 인쇄한 후에 재본하여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이때 개인 공부로는 모의고사 문제를 오답한 후 그 틀린 문제를 도식화에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며 표시했습니다. 스터디 또한 도식화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빠르게 내용을 구두 인출했고요. 이 시기 때 팁은 10월 중순부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를 선별하고 또는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몰랐던 내용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였고요. 그 포스트잇의 정리한 걸 보고 시험장에는 눈에 모아서 시험장에 들고 가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 이론 강의 같은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인강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인강이 밀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강날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강의를 3개씩 수강하였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보면서 스제트를 수정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로는 비대면으로 해당 범위를 문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것은 인강 업로드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루틴에 맞게 인강 수강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3개씩 수강했는데요. 그 3가지 과목을 하루에 주지교과와 비교과 과목을 적절히 섞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지치지 않고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미리 수제트를 구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공부 시기입니다.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 다 끝났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공부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때 스터디원 쌤과 함께 뽀개기를 시작했습니다. 뽀개기란 초등교육과정의 내용을 빠르게 읽고 빠르게 회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7월과 8월 시기에는 주지교과만 뽀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요일 날은 직강날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았고요. 저는 모든 요일에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을 뽀개기를 진행하였고요.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국수과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의 내용을 회독했습니다. 이때 팁은 얇고 넓게 여러 번 잡지 보듯이 회독한다는 느낌으로 초과정의 전 범위를 훑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8월부터 9월 시기입니다. 이때는 뽀개기 2텀을 시작하였는데요. 개인 공부로는 초등교육과정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였고요. 그다음 스터디로는 첫 번째 텀 때 활용했던 뽀개기 계획을 압축시켜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주지교과 말고도 비교과 과목을 포함시켜서
뽀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팁은 초등교육 과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눈에 바르면서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서 10월 시기에는 두 번째 텀 때 활용했던 뽀개기 계획을 또 압축시켜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주 분량이었다면 이를 1주로 압축시켜 가지고 뽀개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외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저는 법총론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8시에 매일 아침 8시에 스터디원과 함께 읽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워드 마스킹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빈칸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6월 이후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법총론 내용도 백지 인출을 시작하였고요. 7월부터 9월 시기에는 장특법 퀴즈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논술입니다.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매주 1회씩 밴드에 업로드하여 스터디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AAIDD 자기결정성 모델, DSM-5와 같은 다양한 과목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밴드에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내용을 다 한 번에 훑을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교육 과정에 내체표와 역량, 모형도 포함시켜서 매일매일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다가 보면 때론 지치고 불안한 시기가 올 텐데요. 이때마다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꼭 여러분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 테니 성실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